선관위원장을 대신해서 그리고 다시 국무총리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셨는데요. 감회가 어떻습니까? 제가 뭐 선관위원회 위원장님 대신해서 선장 건 아니고요. 뭐 총리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많이 당황하셨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부총리의 당황보다 국민의 당황이 더 크다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정부 여당이길래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국가의 근간이 되는 선거 관리의 문제점을 논하겠다는데 여당의 무시로 선관위원장조차 부르지 못하고 내각의 최고 책임자인 국무총리조차 나몰라라 퇴임해버리는 지금의 현실이 과연 우리 정부의 수준인지 정말 참담합니다. 정부 여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의원님, 제가 지금 뭐 총리 직무대행을 하지만은 경제부총리가 직무대행한 사례가 한 4-5번 있습니다. 그건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다 총리님이 물러나실 때 사정이 있을 경우에 경제부총리가 대행한 사례가 제가 알기만 해도 한 4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적어도 후임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될 때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도리입니다. 그런데도 현직 국무총리가 본인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 국회 출석 의무조차 저버리고 퇴임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엄중한 코로나 방역 위기 속에서 위기 대응을 총괄 지휘해야 할 총리가 개인의 정치적 이유로 자리를 비웠는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마치 이를 당연한 듯 용인하고 계세요. 지금 이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의원님, 당연하게 용인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러나시는 총리님께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하여튼 후임 총리님이 오실 때까지 계시지 않고 이제 물러나셨는데요. 그거는 제가 그대로 제가 뭐 설명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경제부총리가 직무대행한 적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모습이 국정의 무한 회피일 뿐입니다. 예, 제가 뭐 부총리가 그러면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 네, 부분? 의원님, 근데 제가 무한 회피를 동의하시냐고요? 제가 역량은 부족하지만은 총리께서 지금 안 계셔서 직무대행하지만은 국정에 한치의 차질 없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저를 비롯해서 야당 의원 25명 요구로 선관위원장 출석 요구서가 제출되었는데 결국 안건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렇게 중앙선관위원장님이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부총리든 직무대행이든 총리 직무대행이든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 국회에서 저는 해야 되실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네, 오늘 본회의에서 선관위원장 출석이 무산된 것은요. 국회에서 여야가 원만히 합의된 것이 아니라 수와 힘에 밀려서 관찰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선관위원장 불출석 시 현행법상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원 구성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분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대신 답변할 수 있는 부는 총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부를 수 없잖아요. 총리의 대행을 지금 부총리가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총리께서는 정부의 대표라는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는데요, 의원님. 중앙선거위원회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그분을 국회에서 부르고 못 부른 거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그렇게 하라는 건 저는 그럼 이해가 잘 가지 선관위원장의 않습니다. 국회 출석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 판단은 국회에서 결정하셔가지고 저희가 중앙선거관위원회도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저희 같은 행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회법상 121조 5항은요. 특정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부총리님, 요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선관위는요. 조직이 신성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거 행위가 신성한 것입니다. 만약 선관위의 편향성이 야당의 의심과 국민적 의혹을 넘어서요. 의도를 가진 불법적 행위라고 밝혀진다면 선관위원장조차도 탄핵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그 판단은 국회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행정부에서 나온 오히려 저희가 중앙선관위에 관한 업무를 왈가왈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중앙선관위의 독립성을 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철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의 편향적 사례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님 보시기에 이 색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어떤 색?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행정부 총리 직무대행으로 나와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정부 독립성 질문입니다. 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무슨 색으로 보이십니까? 이제 저는 뭐 지금 색깔은 푸른색에 하얀 글씨로 보입니다. 네, 선관위는요 이 색을 선거 중립을 위한 보라색이라고 하고요. 국민은 여당이 상징되는 파란색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색상은 색상 코드표 분류에 의한 파란색 계열입니다. 선관위는 이 색을 고집하면서 서울 전역을 달리는 택시에 선거 홍보 광고를 붙였습니다. 그러다 여당을 연상하게 한다는 언론의 지적과 국민의 지탄이 있자 빛과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면서 모든 랩핑을 벗겨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색이라는 것이 빛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참 이상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 색은 무의식 중에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해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민은 선관위가 이 효과를 이용해서 여당 편향 홍보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저는 제가 공직생활 36년을 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제가 과천근무할 때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공직을 경험한 바로는 중앙선관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저는 그렇게 편향적으로 일하지 않았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뭐 네, 편향적 사례는 당연히 또 있습니다. 공직자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야 이 되고요. 홍보물을 보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예, 무엇이 연상되냐고요. 이 홍보물은요. 지난 보궐선거전에서 마포구청이 마포군의 26개 주민단체 센터에 부착한 홍보물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이 홍보물을 본 한 시민께서 여당을 연상케 하는 편파적 홍보물이라면서 선관위에 신고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요. 선거법상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기호만 가리는 소극적인 지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홍보물은 여당뿐만 아니라 여당 소속인 마포구 국회의원과 마포구청장의 선거 포스터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선거 직전 여당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구청이 앞장서서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부총리께서는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예, 저는 뭐 중앙선관위 판단이 저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판단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네, 선거 위치가 아니라는 점을 개입은요.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구청만이 아닙니다. 더 지능적이고 전략적인 개입은 시민의 방송이라는 TBS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 포스터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지하철역에 전부 1번 있는 것 갖다 사진 찍어가지고 무슨 생각나냐고 여쭈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느 지하철에 가던 지하철 출구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1번을 갖다 보여주고 1번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 저한테 이게 의견을 자꾸만 물어보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르치시는 시간이 아니라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거는 선관위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TBS가 지난 1월부터 구독자 확대를 위해 벌인 자체 캠페인입니다. 김어준, 주진우 등이 출연하는 이 캠페인은 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이미지와 기호를 연상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선관위는 역시나 상관없다는 답변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보시죠. 다음 영상. TBS에 일합시다. 박영선 후보의 합니다. 이를 어떻게 보이십니까? 마찬가지 합시다, 합니다. 이는 문장론의 대구법을 활용한 대표적인 마케팅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 권한이 저는 중앙선관위가 내리고요. 총리를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닙니다. 심지어 총리 이 두 개의 카피를 만든 사람은 동일인이며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를 만든 사람입니다. TBS라는 공영매체가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것도 모자라서요. 여당 후보의 선거 카피까지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를 대표하는 부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제 의견은 일관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고 제 얘기를 말씀 꼭 하라고 부총리님, 하면요. 이번 저는 4.7 보궐선거 왜 했습니까? 중앙선관위의 저는 판단을 존중합니다. 거기에 독립적인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정부 질문입니다. 예.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번 보궐선거 왜 했습니까? 예, 보궐선거는 서울과 부산의 경우에는 뭐 성희롱 사건이 있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신 분들의 어떤 거리, 그러니까 사망이나 또는 뭐 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같이 당선 무효, 사망, 사직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또 기초지자체 선거는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이유로 보궐선거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조차 선관위는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내걸은 보건선거 왜 하죠? 라는 현수막 문구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왜 불법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의원님께서 지금 대정부 질문에서 저보고 답변을 말씀 주시는데 저는 제가 답변 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관위는 저 질문이 얘기하면 일반 선거인이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은 납득이 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이뿐만이 저는 아닙니다. 판단을 선관위는 인정합니다. 투표 동료 현수막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까지 금지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왜 이 단어를 금지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관위의 설명은 국민 대다수가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특정 정당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내용 자체를 저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선관위에서도 민주당임을 인정했습니다. 선관위가 국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다가 여당이 내로남불 정당임을 선관위가 인정했다는 비웃음을 샀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의원님은 특정한 사례를 갖고 자꾸만 저의 의견을 여쭈시는데요. 저는 제가 했던 선거와 중앙선관위 판단에 대해서 얘기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선관위의 편향성을 지적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온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의미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관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진심으로 이야기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원장이 바로 저 자리에 나서서 저의 지적에 하나하나 아니라고 반박하고 설령 제가 틀렸음을 증명할지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존심을 위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관위원장의 의지인지 여당의 결정인지 대통령의 의중인지 선관위는 의혹을 해소할 마지막 기회조차 발로 차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가 정권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서 공정선거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게 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년 선거를 넘어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선관위가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 행정부, 사법부 우리 모두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